첫 번째 이슈로는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부진했던 건설주들이 최근 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가 되면서 정부가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급 확대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유가가 회복하는 것도 건설주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건설주들 정말 잘 오르더라고요, 요즘 전문가님. 정말 잘 오릅니다. 네. 다른 것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이게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가격의 측면에서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필연적으로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 분양시장 보게 되면은 미분양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없죠. 매우 높은 네. 청약률, 경쟁률을 보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하나를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결코 꺾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 뭐 대출이 되든 또는 세금적인 부분에서든 충분히 규제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규제가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심리를 결코 억제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을 넘어서 서울 수도권을 넘어서 부산이나 또 창원이나 울산 또 기타 다른 모든 곳까지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연적으로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리트가 그래서 이러한 건설사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결코 꺾일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 건설주를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는 충분히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몇 개 기업들 한번 볼 건데 지금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40일 기준 신고가를 경신을 하였죠.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저점 구간에서 현재 잘 올라오고 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역시 12월 10일 신고가, 대림건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주는 현재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 건설주라고 하는 한 가지 섹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매우 긍정적인 호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단기간에 꺾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건설주는 지금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의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들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러한 수요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일단 뭐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고 몇 개 종목들을 짚어주셨죠.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러한 종목들을 보여주셨는데 전문가님 건설주 중에서 전문가님 꼽으시는 몇 가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대우건설이 좋은 것 같아요. 이유가 대우건설. 뭐 대우라든지 대림이라든지 지금 주가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모두 다 수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상승 탄력이 높은 종목을 잡는 게 여러분들이 좋겠죠. 물론 그것이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리스크는 크다 하더라도 해당 섹터 전반적인 훈풍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은 결국엔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푸르지오라고 하는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4,500원 정도인데 변동성이 최근에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4,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 한 번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4,500원 정도에 한 5% 정도 담아보시고 또 4,400원이나 4,600원 그 정도 밴드 어딘가에서 또 비중을 실어 보신다면 그리고 6개월 정도 가지고 가신다면 적어도 시장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인덱스의 수익률보다는 월등히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중에서 전문가님은 대우건설이 좋아 보인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4,500원 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근에서 분할 매수 조금씩 들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섹터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음식료 업종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4분기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를 쓰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음식료품 업종은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기 들어서 음식료품 업종 지수가 무려 2.9%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식료품 대장주죠. CJ제일제당, 오리온, 하이트진로가 모두 3분기 들어서 하락했습니다. 이게 기관들이 저가 매수에 지금 나서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CJ제일제당, 롯데칠성, 오리온 이러한 종목에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봤을 때는 음식료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저가 매수가 아니라 샀는데 더 떨어질까 봐 지금 못 들어가는 네. 분들도 있으셔서 어떻게 보세요? 음식료품 업종에 대해서? 저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어. 지금 우리가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사보자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시장 흐름을 한번 보시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최근에 상승 흐름이 매우 좋았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수혜를 전혀 얻지 못했던 게 바로 이 음식료품 섹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시장에 반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는 종목들을 편입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무언가 모르게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참고로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소비량이 들어가고요. 분모의 소득이 들어가는데 소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특히 음식료품과 같은 이런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량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소득이 지금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죠.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인해서 대기업 말할 것도 없고요. 중소기업 또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여를 지불하지 못하는 회사도 많고 또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분모에 들어갈 이 소득 총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만 소비량은 어때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필수 소비재 같은 것을 우리가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소비 성향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지금 매우 안 좋은 흐름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이 음식료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먹거리 쪽에 흐름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소비가 줄어든다는 점. 그게 바로 이 음식료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원자재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단순하게 내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 수출 쪽에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내수만 바라보기에는 국내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은 까봐야겠지만 내년까지 실적이 그리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가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록 금융 경제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 실물 경제는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소비가 크게 늘어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음식료품이 장기적으로도 그리 좋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해당 섹터를 보는 것은 결국 정답은 아닐 것이다. 물론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겠다. 그리고 나는 한번 가지고 가겠다. 지금과 같은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회비용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는 가급적이면 시장 흐름에 맞는 그리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주식 투자의 목적인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빨리 아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CJ제일제당 차트 한번 보면 최근에 조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만 원 정도를 기점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이것이 추세를 역전시킬 만한 그러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잖아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는 많이 했던 7월 수준. 거기에서 이제 다시 코로나19가 있던 충격 그 수준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리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오리온도 주가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하락이 나왔던 그 폭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반등은 우리가 단순하게 저점에서 유입되는 반등이다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이제부터 치고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더 뻗어나갈 거예요.
2,800, 2,900, 3,000 저는 충분히 내년 초에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소외가 된 이 음식료품 그쪽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잘 가고 있는 섹터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같이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의 흐름과 함께 갈 수 있는 섹터,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소외된 게 맞기 때문에 현재 음식료품 업종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셨으니까요. 잘 가는 업종과 잘 가는 종목을 공략하자라고 전문가 의견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